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받은 환자분에게 제가 허리 골밀도가 되게 나빠요. 심한 골다공증입니다 하면 환자분이 그래서 제가 여태껏 허리가 아팠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뼈가 부러질 때까지요. 네, 골다공증의 유일한 증상은 바로 골절입니다. 자, 처음에는요, 손목이 부러집니다. 머리 감기 어렵고 집안일 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척추에 골절이 생깁니다. 그럼 굉장히 아프고요. 키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나이가 들면요,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이때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남은 여생을 침대에서 살아야 되고 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검사도 안 받고 치료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게 뼈 건강이니까 제대로 알려주세요. 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새로 만들어지는 뼈의 양보다는 이게 낡아가지고 없어지는 뼈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뼈의 양이 줄어들고 구조가 약해져서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부러지게 되는 그 병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골다공증은 여성들에게만 생긴다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남자들도 그러면 골다공증 걱정을 해야 된단 말씀인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홍색이 골다공증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여성은 10명 중에 4명, 7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7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진짜 많긴 많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여성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성만 골다공증에 걸린다라는 오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질환입니다. 남성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져요. 단 남성에서는 여성의 폐경처럼 굉장히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자,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분홍색이 남자분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한 10명 중에 1명, 70대 이상에서는 2명의 1명 정도가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굉장히 적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골다공증이 골다공증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에서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험군은 골다공증뿐만이 아니라 골감소증까지 합쳐야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60세 남성에서는 10명 중에 6명, 70세에서는 7명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소증 진짜 많네. 그러니까 골감소증까지 포함하면 위험군에 들어가는 분들이 70세 이상에서는 뭐 반 절반 이상인 거죠. 네, 열의 7 정도는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골다공증은 여성의 질환이야라고 생각해서 아예 검사를 안 받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골절이 되고 난 다음에야 내가 골다공증이 있었구나 하고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좀 용감하셔가지고 뭐 뼈 부러진 걸로 죽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남자들 그런 이거 분들 진짜 맞아요.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골절이 생겼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남성에서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 1년 내에 사망률이 여성에서는요 15%예요. 근데 남성에서는 22%니까 4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거라서 1.5배가 여성보다 높습니다. 척추 골절도 1년 내 사망률이 여성에서는 4%인데요. 남성에서는 10%로 2.5배가 넘습니다. 진짜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남성분들도 꼭 한번 골다공증 검사 받으셔야겠네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단 골절이 생기면 여성분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남성에서는 65세가 넘었다 또는 내가 골절을 앓은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자. 왜 사망률이 높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오해입니다. 여성분들은 뼈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서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조심조심하고. 남성분들은 안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나이, 높은 나이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못해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오해 잘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오해는요. 칼슘과 비타민 D만 먹으면 골밀도가 좋아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칼슘하고 비타민 D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뭐 잘 챙겨 잘 먹으면 챙겨 좋아지지 먹어요. 않을까요? 예.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을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저는 약 싫습니다. 노력을 좀 해보고 오겠어요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가셔서 운동하시고 칼슘과 비타민 D 챙겨 드시고 저한테 1년 뒤에 돌아오셨어요.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굉장히 좋아졌을 줄 알고 검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뭐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셨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신 표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1년 전에 골밀도가 마이너스 2.6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초기 골다공증이었는데 1년 후에 그 점수가 2.9로 굉장히 심한 골다공증이 됐습니다. 더 안 좋아지셨네요. 네, 칼슘, 비타민 D,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시중에 파는 뼈에 좋다고 얘기하는 건강기능식품 그 어떤 것도요. 일단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에 넘어서서는 그리고 노년기엔 더 그렇고요. 골밀도 올리지 못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유일하게 골밀도를 올릴 수 있는 그거 뭐냐면 바로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이 환자분 엄청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후회도 하셨는데요. 지금은 약물 치료를 열심히 잘 받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뼈에 좋다고 비타민 D하고 칼슘 챙겨 먹는 건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해야 되는 치료는 거부하고 나머지 것들만 하신 그런 경우고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칼슘, 비타민 D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거 뭐냐고 물어본다면 재료가 되는 벽돌 필요할 거고 지을 수 있는 연장 필요하죠.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연장 없으면 집 못 짓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연장만으로 집 지을 수 없어요. 뼈의 재료가 바로 칼슘과 단백질입니다. 연장이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어줘야 되는 거죠. 칼슘을 충분히 먹어서 뼈의 재료를 충분히 우리 몸에 넣어주어야 치료제가 뼈를 잘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비타민 D는 뭐 하냐고요? 얘는 우리가 먹은 칼슘을 장에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여러분 칼슘 아무리 드셔도 다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는 보통은 세트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 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신문 방송에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혈관을 석회화시킨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보시고 걱정하셔가지고 칼슘제를 처방해 드렸는데도 아예 드시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칼슘은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덜 드시는 영양제입니다.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영양제. 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하루 700에서 1000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요거 반 정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넘치는 경우보다는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보충제를 드실 때 한꺼번에 왕창 드시게 되면은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높여서 여기저기 가서 석회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칼슘제의 양은 한 300mg 정도라서 걱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소량이기 때문에 석회화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걱정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요, 고칼슘 식품을 하루에 한두 개 드시는데요. 고칼슘 식품은 우유, 요거트, 치즈, 그리고 요즘에 고칼슘 두유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2개를 드신다면 따로 보충제 전혀 먹지 않아도 칼슘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보충제는 안 먹는데 이 고칼슘 음식을 엄청 많이 먹어요. 뭐 네. 예를 들면은 예. 뭐 사골국이나 곰국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막 고칼슘 두유 2개씩 먹고 이거 왜 좋아? 이거 괜찮나요? 사골이 뼈 색깔처럼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칼슘 굉장히 많은지 아시는데요. 실제로 사골국 한 사발에는요, 칼슘이 14mg 들어있고 우유 한 사발 400ml에는 칼슘이 400 들어있어요. 400mg.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거의 30배 차이가 납니다. 저 오늘 아침에 400mg 칼슘 섭취하고 왔어요. 국물로 마시려면 진짜 한 솥을 먹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 쳐서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소금이 칼슘을 바깥으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3번째 말씀드린 오해와 진실은요, 골다공증 약 복용 중에는 치과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 임플란트 못 한다. 맞아요. 네. 그 얘기 많이 들었고 맞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일부 골다공증 약 치료제가 골대사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발치와 임플란트처럼 이렇게 뼈를 건드리는, 치조골을 건드리는 수술이나 시술을 했을 때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치과 치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아주 일부 한 10만 명에 1명이나 10,000명에 1명 정도는 치과 치료 중에 턱뼈가 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모든 분들이 치과 치료를 할 때 턱뼈를 괴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일부 환자는 골다공증 치료를 아예 받을 때 치과를 못 가신 분도 있어요. 치과에서 일부에서 치료를 그냥 나중에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 스스로가 골다공증 약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먹지 않고 중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골다공증 약도 혈압약이랑 똑같이 끊으면 그 다음 날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골밀도는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는요, 치료받기 이전보다 더 떨어지고 제가 본 최악의 경우는 임의로 치료를 중지했는데 그 기간에 골절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러면 치과 치료 받겠다고 약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더 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때 똑똑한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치과 치료와 골다공증 치료를 연결하는 걸 환자 스스로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치과에 가서 내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서 골다공증 주치의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럼 골다공증 주치의가 언제 치료를 하면 좋겠어요라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분한테 소견서를 줘서 치과에 보냅니다.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요. 기존에 쓰던 골다공증 치료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요. 치과 치료랑 관련이 없는 또 전혀 방해하지 않는 약으로 바꾸기도 하고 치료하는 약제를 언제 줄지를 조절을 해서 골다공증 약의 효과가 낮은 시점에 치과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치과 치료에 도움되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약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때는 편안하게 아무 때나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기간에도 얼마든지 치료 잘 받을 수 있는데 수약적이던 약을 그냥 딱 끊어버리고 병원에 발을 끊는 그런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제일 정말 문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자기 혼자 진단하고 파악해서 맞아. 난 이제 약 끊을 거야 하고 딱 끊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옆에 분의 말도 또 많이 들으시고요. 네. 자,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골다공증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자, 아주 초기에 발견되면요. 금세 골밀도가 좋아져서 약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년이면은 골밀도가 좋아져서 잠깐 약을 끊어갈 수 있는 휴학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상태에서 오시면은요, 사실은 평생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골다공증 말고 고혈압약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내가 고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정상이에요. 그럼 이분은 고혈압 환자인가요, 아닌가요? 그래도 고혈압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네, 고혈압 환자입니다. 예.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해서 골밀도가 좋아져도 이분은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계속 들잖아요. 그러니까 골밀도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료로 골밀도가 좋아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서 골밀도가 어떻게 됐나 체크도 하시고 칼슘과 비타민 D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평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모든 병이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결과가 더 좋은 것처럼 골다공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에서는 거의 무료로 54세 여성과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60세 여성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는 54세, 60세, 66세 여성분들은 거의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꼭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60세 그리고 60세 전후로 6살 해서 네, 간격으로 54세, 네. 66세. 거의 무료입니다. 아, 네, 기억하겠습니다. 검진도 네. 꼭 받으시고요. 또 오늘 다양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얘기를 있죠? 해주시니까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골다공증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서 생긴다고 하는데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골다공증이 예방되거나 골밀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라고 아.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면 골밀도도 좋아지고 골다공증도 예방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뼈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유방에도 작용하고 심혈관계도 작용을 해서 오래 사용하면은 유방암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여성 호르몬보다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뼈만을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갱년기가 왔는데 잠도 못 자고 막 달아오르고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에게는 여성 호르몬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복용을 한다면 부가적으로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뭐 또 전문의 진단을 받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병원을 가시면 예.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 다 판단을 네. 해서 처방을 합니다. 걱정 네. 안 하시고 방문을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업 잘 들었습니다. 박현아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